예,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격 군사작전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를 사망하게 만들었죠. 이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도 바라봤겠습니다.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용공을 통해서 어떤 이제 족국이 무력이 침투해서 군사작전을 단행한다 또는 자신이 목숨을 노리고 어떤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것 같아요. 예, 고영하 원장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란은 핵무기가 없고 저번에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던 베네수엘라도 핵무기가 없고 핵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핵을 더 고도화해서 더 끌어안고 가야겠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물론 그런 생각은 한쪽 측면에서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걸프전, 그다음에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그 특히 군 지휘부 쪽에서는 그런 말들이 돈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은 조선 땅인데 네. 하늘은 미국 하늘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언제 뭐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봐 왔고,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로 해서 대통령이 끌려가는 것을 직접 봤고, 그리고 지금 중동의 맹주라고 하는 이란을 저렇게 두들겨 패는 걸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뭘까요? 물론 핵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생각인 거고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생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아느냐. 이런 것이 가장 메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사실 트럼프 1기 때인가요? 코피 작전 그래서 참수 작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스텔스기가 새벽에 몰래 떠서 벙커 버스트 같은 걸 투하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처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하 집무실까지 70m 깊이까지 폭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것 때문에 관저나 집무실이 지하에 깊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비행기한테 하도 당했으니까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거쳐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놨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지하 지휘부, 군지휘부, 그다음에 지하 관저, 지하 사무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놔서 그걸 대체로 한 100m 깊이에다 만들어놓고 그 사이사를 오갈 때 이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란 같은 사태가 이렇게 생기면 더 들어가서 안에 있겠는데 사실은 또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평양에 외에도 그렇게 많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미군이 베네수엘라 같은 것을 할지 아니면 이란 사태처럼 그렇게 벙커버스터 해서 할지는 그거는 북한 사정하고는 잘 맞지 않을 그런 것 같고 참수작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 교수님. 참수작전이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런 작전이 시행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거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전혀 작동을 안 한다거나 이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군부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만약에 그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을 참수했을 때 그 이후에 북한에서 일어날 정치적 혼란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반도라든지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고려봤을 때 과연 미국에게 전략적이게 부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긍정적으로 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베네수엘라는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돈노주의를 해서 서방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중국 영향을 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상징적으로 이제 그 공격한 그런 부분이고요. 어떤 이란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항구적인 평화를 중동에 정착시키기를 원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란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한 번 더 이제 힘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때린 거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탄도미사일 영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의 기저에는 상당한 이스라엘의 어떤 미국 설득 작전이 있었고 예. 그것이 먹힌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들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참수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중국, 러시아가 뭐 즉각 또 개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 상황이 불확실하게 되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갖는 이해관계에 부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렸다.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문에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북한이 거절했죠. 그래서 북미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를 보면서 만약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물꼬를 트자라고 얘기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반응일까요? 과거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A lot of reall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and I'm glad you coul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So I would invite him right now. 예, 고영 원장님, 지금 저희가 띄웠습니다만 이 에어포스 원 전용기 앞을 걸어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회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흑백 사진에 FAFO, 까불면 다친다라는 이 글자, 굉장히 그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하자. 그런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요. 남한 아예 취급도 않고 뭐 미국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수준이에요. 자,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 경주 회의 이후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쿠바에 대한 봉쇄가 있었고 지금 이란은 사태가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너무 각을 세우다가는 사실 미국이 언제 변할지 누가 합니까? 사람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 상황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문제를 해서 놓고 좀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 쪽보다는 김정은 위원장 쪽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괜히 뭐 정말 까불면 다친다는 것처럼 저런 것을 김정은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올해 4월 달에 뭐 중국에 오는 경우에 뭐 그 이후든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쪽에서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끔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뭐 핵보유국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의 발언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비핵화가 아닌 더 이상 늘리지 마? 이런 정도로 만약에 합의가 된다거나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텐데요.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북한의 핵 문제 관련돼서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어떤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비핵화시키는 목표로 가기에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단계의 비핵화 로드맵 있지 않습니까? 동결, 축소, 폐기로 가는 그런 부분에 이제는 워싱턴 전문가들도 많은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북핵을 통제하면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현실적이고 그거한 상응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북미가 마주 앉는 일이 곧 있을지요? 지방선거가 6월 3일인데 4월 회담설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진행이 될까요?